오늘도 영상 시작해볼게요. 네. 두 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재테크 박성주입니다. 핑크보이 보험쟁이 송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고객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두 가지가 오늘 주제입니다. 두 가지. 네, 두 가지. 넘버 2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질문을 많이 듣긴 하죠, 저희가. 항상 질문은 듣죠. 네, 그렇죠. 뭐가 있을까? 사실 저는 최근에 들은 이제 질문인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류의 고객들을 이제 상담을 함에 있어서 네. 젊은 층도 있고, 저희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도 있고, 말이 길어요, 얼른.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네.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은 이런 거를 안 물어보시는데, 네. 젊은 층들이 항상 이런 말을 20대? 하더라고요. 그렇죠. 20, 30대 친구분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한번 물어보긴 하는데, 보통 다른 사람들은 보험료를 얼마씩 내고 있어요? 많이 물어보죠. 이런 거 한 번씩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죠. 적정한 네. 수준이니까 내가. 그렇죠. 이게 약간의 그 궁중심리 같은데, 왠지 내가 남보다 더 내고 있으면 손해보는 손해보는 것 같고. 덜 내고 있으면 뭐가 좀 더 부족한 거 내야 같고. 그러니까는 그 고객님들 본인 스스로도 평균치를 찾고 싶은가 봐요. 맞아요. 그런 거 그렇죠. 같아요. 손해보기 싫어하는 심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사람마다 다. 이게 과거 같지 않게 요새는 유독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가 적정한가요?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예를 한번 들어드려요. 월 급여를 네. 250만 원 받는 사람이 음, 100만 원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으면 많이 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이셔. 네. 근데 한 달 급여, 한 달 소득이 1,000만 원이야. 어, 근데 이분이 100만 원을 내고 있으면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케바케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케바케군요. 네, 본인 소득에 맞게끔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저는 말씀드리죠. 연령대도 중요하지만 소득이 더.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저는 항상 고객님과 상담할 때 돈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적인 왜냐하면 부분이. 저희는 보험 재무 설계사니까. 그렇죠. 그래 보험료 부분을 가장 저는 중점을 두고 서로 이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잠깐 뭐 장사나 자영업자분들은 잠깐 장사가 잘 된다 하더라도 코로나나 이런 상황들이 그렇죠. 터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장기적으로 내는 보험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1, 2년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음. 보험료가 또 10년, 많게는 30년도 납입하는 그러니까요. 건데.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요. 충분히 이야기가 많이. 그렇죠.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젊은 친구들은 보통 급여가 200만 원에서 250만 원, 많으면 300만 원, 400만 원까지 이제 이렇게 좀 네. 수준들이 좀 이렇게 각기각색인데, 그래서 저는 평균적으로 자기 소득 몇 %다. 사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해드리진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다면 나는 암보험에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설명을 해드리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예전에 어떤 그 보험 상담을 갔는데 그분이 그 자기를 설계해준 상담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보험은 내 소득의 15% 이상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월 소득이 한 예를 들면 20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한 달 보험료를 한 25만 원, 30만 원 정도 되게끔 이렇게 책정을 해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가입을 하셨는데 네네네. 너무 주변에 이야기 듣다 보니까 너무 나는 많이 내는 것 같다는 거죠. 그분이. 그렇지. 그러니까 손해 보는 느낌. 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 보험에 대해 상담을 받고 음. 조금 더 이제 줄여드린 그런 경우가 보험료를.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봤을 때 너무 이제 과하지 않았나. 그렇죠. 1, 2년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도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을 하셨겠죠. 그렇죠. 부담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네. 네네. 보험료 내는 게 공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답이 딱 있거나 그러진 않죠. 네, 사실 보험도 이제 확률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여기다가 대고 보험이 모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차도 비슷하다 생각해요. 뭐 없다고 해서 뭐 경차를 타야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나는 비싼 차를 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비슷한 부분이지 않을까. 네네네네. 저는 제가 봤을 때 고객님들이 상담하면서 조금 질문을 했던 게, 요즘에 이제 보면은 그 예전 보험들은 해지를 하거나 중도에 환급되는 그런 돈들이 있다고. 그치. 만기 환급금 또는 해지 환급금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즘 상품들이 대체로 무해지 환급형이나 혹은 저해지 환급형 상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죠. 이 무해지 환급형 도대체 뭐냐? 설계사들 아. 입장에서는 그냥 무해지, 말 그대로 해지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무해지 환급형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거든요. 저희는 아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무해지 환급형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해지 환급금이 없다는 얘기예요. 통상 이제 납입하는 기간 동안 중간에 해지를 했을 때는 해지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후에는 대신에 납기를 지났을 때는 소액의 어느 일정한 금액의 환급금이 발생하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이런 무해지 환급형 상품들은 사실 기존의 이제 표준형 상품보다는 약 30에서 40% 정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나 해지하지 않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가입을 하려고 선호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무해지 상품이 과거의 보험처럼 해지를 했을 때 일부 해지 환급금이 나오는 상품에 비해서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많이 차이 나죠? 네, 상당히 저렴하죠. 하지만 현재 무해지 환급형 보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네, 현재 표준형 있죠. 상품도 과거처럼 해지 환급금이 있는 상품도 있고요. 네, 무해지 상품도 있고. 예를 들면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 50%만 준다든지 납입 후에 100%를 10%도 있고 그렇죠. 50%도 있고 근데 이제 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상품이 있죠. 그러면 무해지 환급형의 경우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해 주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같은 사람들을 추천해요. 저처럼 젊고 못생긴 사람이. 젊은 층들은 그러면 나는 무해지 환급형 가입하지 말라는 소린가요? 표준형 가입하세요. 돈 많으시면요. 요즘 젊은 층들은 저도 젊거든요. 아직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아주 젊습니다. 네네네. 대체적으로 이 보험은 보험대로 저축은 저축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더 선호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 보험에 관련돼서는 이 무해지 환급형 상품으로 훨씬 더 저렴하게 10만 원에 가입할 것을 6만 원에 가입을 한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이제 납입을 해서 만기까지 꾹 채워서 이것을 이제 보장을 받게끔 하고 그렇죠. 예를 들면 그 나머지 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40%라면 4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4만 원을 따로 저축을 하거나 뭐 투자를 하든지 재테크를 하든지 이렇게 그렇죠. 요즘은 젊은 층들이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야들을. 저렴하게 가입한 만큼 보장을 더 넣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만큼 내가 뭐 한 달에 낼 수 있는 금액이 10만 원이다. 그런데 이제 6만 원 정도로 이제 됐다. 그러면 이 4만 원을 가지고 또 다른 내가 필요한 보험 상품이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유형의 또 사람이 있을까요? 송 팀장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보통 손해봤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손해본 이유는 딱 하나죠. 중간에 해지를 했을 경우에 그렇죠. 내가 낸 돈보다 덜 받았다는 느낌을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보험이라는 이 상품 자체가 가입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 저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험을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적금도 해주지 않고요. 펀드도 해주지 않고요. 비트코인이 해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고유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보험은. 아팠을 때는 가장 빛을 발하는 그렇죠. 상품이지 그때 진가가 나오는 거죠, 보험은. 그렇죠. 네. 저는 항상 이제 무해지 상품을 이제 권유하면서 보험의 쫙 밑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그런 본질적인 본질적인 것들을 본질적인 끄집어내서 부분에서. 이렇게 해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그래도 해지 환급형 있는 게 좋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해드립니다. 근데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또 틀린 말도 아니긴 해요. 그렇죠. 왜냐면 나는 그렇게 하면 저축할 수 없다. 돈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장과 저축성을 함께 해서 나는 나중에 혹여나 내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중도 인출이라든지 뭐 약관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활용하시는 분들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요새 말은 이제 가성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요 없는 건 빼고 그러죠. 필요한 것만 내가 이제 소유하겠다. 그렇죠. 라는 것들인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 정보 매체를 들으면 알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납입하는 보험료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 보이지만. 네, 그렇죠. 안 보이지만. 근데 그 부분에서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보장만 받겠어. 그러면 무해지 상품 무조건 하셔야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 그래도 나는 해지 환급금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말도 이해는 돼요. 왜냐면 지금은 사업이 잘 돼서 보험료를 잘 납부하다가 그렇죠. 수입이 안 됐을 때 보험을 해지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돈이 좀 들어오면 마음에 또 위안이 또 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반대적인 측면 이것도 이제 맞는 얘기이긴 하죠. 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다라고는 하기 좀 그러지만 여러 유형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본인에 맞게끔 잘 그렇죠. 판단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그렇게 같습니다. 해야죠. 자,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네네. 두 분은 보험료와 네. 보장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확고합니다. 우리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할까요? 네. 보험료와 보장? 하나, 둘, 셋. 보험료! 아, 저도 보험료로 박수 한번. 생각해요. 왜냐면 저 이렇게 속담을 표현하면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다리가 찢어질 수 있다는 거죠. 가랑이가.
일단 내가 내야 보험이지. 그렇죠. 못 내면 종이 쪼가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네. 내야 보장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호장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한들 예를 들면 나는 암 진단 자금이 10억이 있어. 10억 예를 든다 하면 네. 10억이 있어. 네. 아 좋아 기분 좋아요? 그 받아야 내 돈 아니고. 암 진단 걸려서 받아야 내 돈 아니야 이 말이요. 네, 맞습니다. 내가 회사를 20년 동안 열심히 다녔어. 퇴직금 5억 있어. 네. 지금 퇴직해야. 줄수 있어. 퇴직이야 주는 거 아니요. 그렇죠. 아파트 오르면 뭐 합니까? 그렇고 팔아야 내 돈 그거 아닙니까? 내 돈이야? 아닙니다. 그렇죠.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뭐 합니까? 세금만 오르죠. 그렇죠. 세금만 오르죠. 내 돈에 에다 있지도 않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내는 보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유지 보강 보장보다는 유지가 유지. 먼저죠. 그렇죠. 네. 보험회사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끝까지 유지하는 방법. 혹은 보험금을 타먹던가.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 외에 또 현장에서 많이 받는 질문들 무엇이 있을까요? 또 제가 먼저 할까요? 네, 하나 더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는 딱 답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상담을 가면 고객님들이 이 보험료가 사실은 부담스러워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최근 코로나 일이 있고 나서도 그래서 보험료가 너무 부담돼서 이 보험을 정리하고 싶다 이거죠, 고객님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 해지해도 되냐 물어보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계세요, 간혹. 이 보험.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무조건 해지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설계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냥 해지하세요 라고 하면 안 되고 일단 봐야죠. 어떻게 가입이 되었는지 날 좀 봐야죠. 어떻게 가입이 되는지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고객님들 만나서 이 증권을 보는 거죠. 이 정보를 많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보 파악이 중요하죠. 증권을 보고 이 고객님이 예를 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만 저는 이제 병력사항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면 약을 드시거나 그렇죠. 유병자이신 분들은 함부로 보험을 기존에 가입된 걸 해지했다가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낭패를 많이 보죠. 가입이 안 되니까 그렇죠. 더 좋게끔 가입이 안 되고 그렇죠. 두 번째 연령을 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가입한 지 오래된 보험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해지를 했을 때 환급금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손해가 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면은 암보험 1,000만 원을 가입하는데 뭐 5천 원이었다. 근데 지금 가입하려고 하니까 암보험 1,000만 원을 가입하는데 뭐 3만 원이다. 그러면 둬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해지가 능사가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충분히 배설하는 어떤 그런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특약들을 빼고 추가적인 부분을 가입하면 고객님 입장에서 부담이 조금 덜 된 상태에서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좋게끔 충분히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업무를 보기 위해서 또 고객님들 모시고 저희가 센터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많이 가죠. 네. 사옥도 많이 가고. 그래서 저희가 상무직으로 온 건 아닙니까? 그렇죠. 해지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1억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뭐한 5천만 원으로 줄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절반의 보험료를 그러죠. 보험료도 납입하면서 이제 보험은 유지가 줄어들게 되겠네요. 됐죠. 그러니까 내가 뭐 5만 원 내고 있던 보험료가 3만 원으로 변경된다든지